네, 안녕하세요. 저는 워싱턴주 환경부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이진태라고 합니다. I'll be everything you need. And if you don't agree, I will set you free. First time I saw you, I knew that you were the one for me. 현재 하는 일은요, 워싱턴주에 약 1200개 정도의 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댐들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원래 한국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학부와 석사를 마치고 건설 분야 설계회사에서 5년 동안 엔지니어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는 동안 제 마음속에 계속 들었던 생각이 좀 더 넓은 세상에 나가서 좀 활동을 하면서 살아보고 싶다. 그런 것과 제 전공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컸고요. 무엇보다도 영어를 제가 되게 못했는데 영어를 좀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그런 열망들을 가지고 미국 유학이라는 결심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2004년도에 지금 한 15년 정도 지났죠. 2004년도에 이곳 시애틀로 유학을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보통 유학을 나오려 그러면 학교가 결정이 되고 다 결정이 된 상태에서 장소로 가는 게 맞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일단 나가서 일단 저질러 보자라는 마음이 컸고요. 정말 그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시애틀로 와서 이제 부랴부랴 토플 시험 준비를 하고 대학원 입학 시험인 GRE 시험을 준비를 하고 해서 여기저기 어플라이 한 결과 인디애나 주에 있는 퍼듀 대학교로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퍼듀 대학교에 가서 박사학위 과정을 마쳤고요. 졸업 후에 첫 번째 직장인 HNTB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미국에 있는 이제 건설 쪽 디자인 설계 회사 중에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예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미국 전역에 오피스들이 있는 대표적인 회사인데 저는 위스콘신주에 있는 미러키 오피스로 결정이 나서 그쪽으로 가서 이제 5년 넘게 일을 또 했습니다.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미국 엔지니어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미국 시스템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러던 중에 제가 처음에 살던 이 시애틀 워싱턴주의 그 추억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쪽으로 컴백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이쪽에 있는 잡들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운이 좋게도 워싱턴주 주정부에 포지션이 생겨서 2015년도에 이쪽으로 다시 와서 지금은 현재 워싱턴주 주도가 있는 올림피아에서 워싱턴주 주정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책을 집필하게 된 동기는 최근에 언제부턴가 한국의 그 취업난이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젊은이들 같은 경우 이제 해외 취업 쪽으로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는데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IT 분야를 중심으로 한 엔지니어링에 대한 인기가 날로 상승하는 추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엔지니어 쪽으로 진출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한국에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문제는 그런 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자료나 정보들이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인터넷을 이렇게 서치를 해보면 물론 단편적으로 찾을 수 있는 어떤 블로그라든지 그런 데서 볼 수 있는 자료들은 있는데 정말 하나의 어떤 책으로 이렇게 집대성해서 그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어떤 방법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전문 서적, 취업 실용 서적이죠. 그런 걸 찾아보기 힘든 게 그분들의 애로사항이었고요. 또 기존에 나와 있는 책들이 해외 취업이라든지 미국 취업에 대한 책들이 꽤 있어요. 있는데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의 책들이 그 저자분들의 어떤 본인들의 성공담이라든지 경험담, 그리고 본인들의 어떤 후기 같은 내용들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정말 이 미국 엔지니어로 취업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그 책에서 많이 얻지 못한다는 게 이제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여기서 살면서 나름대로 취업도 여러 번 해보고 하면서 도전했던 거를 바탕으로 그분들에게 어떻게 미력 하나만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일반적인 미국 엔지니어 채용 절차를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공고가 뜨죠. 공고가 뜨는데 이제 한국이랑 좀 달리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상시 채용이에요. 정시 채용은 거의 없고 언제든지 회사나 뭐 공무원도 마찬가지고요. 본인들이 필요로 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일단 항상 모니터링을 하셔야 돼요. 취업란을 항상 모니터링을 하시다가 본인이 이제 관심이 있어 하는 지역이랄지 아니면 본인이 해당되는 그런 잡 포지션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시다가 취업 공고가 딱 뜨면 이제 어플라이를 하시는 건데, 그 지원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당연히 이력서죠. 이제 영문 이력서, 레주메가 들어가야 되고요. 커버레터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런 서류들을 잘 준비를 하셔서, 프로페셔널하게 준비를 하셔서 지원을 하시고, 그 지원된 결과를 가지고 이제 회사에서는 하루에도 뭐 수십 개, 수백 개가 들어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옥석을 가리는 거죠. 채용 담당자들이 본인들이 정말 인터뷰를 하고 싶어하는, 면접을 하고 싶어하는 이제 후보자를 뽑는 과정인데, 그게 이제 일반적인 서류 전형 과정이고요. 그 과정에서 합격이 되면, 통과가 되면 개인들한테 연락이 갑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미국에서는 퍼스트 스크린 과정이라고 1차 스크린 과정인데, 그거는 무조건 통과를 하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떨어져 버리면 한번 정말 뭐 어떤 인터뷰도 못 해보고 그냥 끝나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어 레주메를 정말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시간과 정성을 많이 들이셔서 준비를 잘 하시고, 이제 1차 스크린 통과를 하시면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이 옵니다. 이제 인터뷰를 하자. 그래서 면접 날짜를 잡고 인터뷰를 하시는데, 거기서 1차 인터뷰가 합격이 되면 2차 온사이트 인터뷰로 이제 넘어가는 과정이 돼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이 땅덩어리가 넓고 광활하다 보니까 뭐 이동하는 거리도 짧지 않고, 그래서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살면서 다른 주에 있는데 어플라이 했다 그러면 무조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고, 하루 만에 안 되니까 또 뭐 체류를 해야 되고, 그런 숙박비라든지 이동 경비가 많은데, 좋은 점이 대부분의 미국 회사들은 그런 일체의 과정을 다 제공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2차 온사이트 현지 인터뷰는 개념 자체가 인바이트하는, 초청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2차 온사이트 인터뷰로 가게 되고, 그것마저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 합격을 한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면 본인한테 잡 오퍼 레터가 옵니다. 그래서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걸 받자마자 처음 준비를 할 때 너무 기쁜 나머지 그냥 바로 사인해서 바로 보내드렸는데, 이제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제 그게 이제 일반 사람들과 프로의 차이인데, 거기서 이제 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자기가 거기서 조금 더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협상을 잘해서 하나라도 더 얻어낼 수 있는 건 얻어내고 해서 마지막 최종 사인을 해서 회사 측에 보내면 채용 절차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미국 엔지니어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장 걸림돌이 영어예요. 한국에 계신 분들 대부분이. 정말 미국 엔지니어 취업하고 싶어 하는 꿈은 큰데, 그 영어 하나 때문에 꿈을 포기하거나 좌절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저도 물론 여기서 지금 15년을 살았는데 영어를 아직 잘 못해요. 그나마 다행인 게 우리는 엔지니어라는 거죠. 엔지니어는 잡 자체가 이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이 아니라 숫자로 먹고 사는 직업이에요. 무슨 말인고 하니, 뛰어난 언변보다는 정확한 숫자를 이용한 정확한 계산력이나 어떤 분석력, 또는 우리 나름대로의 전문 기술력을 가지고 우리의 전문 기술 능력만 보여줄 수 있다면 전 세계 어디를 가서도 한국 엔지니어들이 절대 뒤지지 않거든요. 근데 한국의 많은 분들이 자기 분야의 전문 기술은 정말 뛰어난데 영어가 안 된다는 이유로 포기들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영어 실력은 정말 전공 분야 영어는 본인들이 전공 분야니까 하실 거고, 정말 필요한 생존 영어, 최소한의 생활 영어만 하시면 미국에서 엔지니어로 일하시는데 문제가 없다. 그럼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당신이 말하는 최소한의 생존 영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중학 영어 수준. 정말 중학교 책의 영어 교과서에 나오는 그 다이얼로그, 대화 정도 수준의 생존 생활 영어가 된다고 하면 미국에서 엔지니어로 일하시는데 문제가 없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저는 강추한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공무원이 한국에서 지금 굉장히 인기 있는 직업이고, 대학 도서관을 가보면 대부분 전공에 상관없이 준비하는 게 대부분 다 영어 시험 준비 아니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다 그래요. 왜냐면 일반 회사에 취업을 하면 뭐 은퇴 나이가 돼서 아니면 그 전에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나마 공무원은 우리나라에서 뭐 철밥통이라 그러잖아요. 정해놓은 나이가 더 많고 하기 때문에 이제 안정적인 직업이라서 그런 뜻인데, 미국은 보니까 공무원이 우리나라처럼 시험 봐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인터뷰를 통해서 일반 회사 가듯이 똑같이 면접으로만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공무원의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저는 미국이 한국보다 공무원이 되기가 더 쉬운 것 같고요. 생각의 발상인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우 자체가 한국은 공무원이 그런 안정적인 직업이긴 하지만 일반 회사에 비해서 많이 그 페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책에도 조사를 해서 나왔는데 이 엔지니어들 중에요. 미국에서 공무원으로 활동한 엔지니어 수가 상당히 많고요. 평균 연봉, 작년에 발표된 평균 연봉 대충 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 1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그러니까 대우도 괜찮고 그다음에 근무 요건도 괜찮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더 안정적이고요. 왜냐하면 회사는 레이오프나 그런 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 공무원은 또 그런 부분에서도 훨씬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공무원이라는 일 자체가 퍼블릭 섹터다 보니까 공적인 일을 하잖아요. 그럼 프라이빗 섹터하고는 다르니까 보람도 많이 느끼고요. 그래서 정말 준비를 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저는 강력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럼 복리 후생이죠. 그러니까 베네핏인데 회사보다 훨씬 좋아요. 회사보다 훨씬 휴가도 더 많고 더 자유롭게 쓸 수가 있고 물론 회사도 한국 회사에 비하면 훨씬 자유로워요. 우리나라처럼 뭐 자기 개인 휴가를 쓰면서 눈치를 본다거나 그런 일도 없고 자유롭긴 한데 공무원은 그거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더 편하게 쓸 수 있고 그런 생활이나 삶의 방식 자체가 훨씬 여유로워요. 일반 회사는 보통 뭐 어떤 엔지니어링 회사 같은 경우 이렇게 납기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정해놓은 그때까지 뭐 어널리스트라든지 리포트라든지 그런 걸 다 끝내서 이제 보고를 해야 되고 제출해야 되는 그런 게 많은데 공무원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더 훨씬 루스하고 자기 본인들 스케줄을 본인들이 관리하고요. 저도 여기 와서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한 지 4년 정도 됐는데요. 정말 처음부터 이런 줄 알았으면 제가 더 일찍 나왔을 거예요. 미국을 더 일찍 나왔고 처음부터 미국 쪽으로 진출했을 건데 저도 나이 30에 이제 유학으로 와서 늦게 시작한 케이스긴 한데 지금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한테 정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도전해 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미국 엔지니어, 미국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꿈을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국에서도 5년 동안 엔지니어 생활을 해보고 지금 미국에서도 10년 넘게 엔지니어로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엔지니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하거든요. 한국에 있는 엔지니어가 하는 일이나 미국에 있는 엔지니어가 하는 일이나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일을 하는 똑같은 사람들인데 삶의 방식이나 그런 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엔지니어가 전문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시선, 어떤 눈빛, 뭐 일하는 근무 조건, 받는 대우 모든 것이 한국에 비해서 훨씬 좋아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가장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 우리나라처럼 어떤 정해진 나이가 돼서 무조건 은퇴를 해야 되는 그런 은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말 한참 열심히 일해야 될 막 50대, 60대 자녀들 정말 대학도 보내야 되고 시집장가도 보내야 되고 엔지니어로서 50대, 60대면 대학 졸업 후에 한 20, 30년 경력이기 때문에 정말 꽃을 피울 때거든요. 근데 그 나이가 물리적인 정해놓은 나이가 됐다 그래서 무조건 강제로 은퇴를 해야 되는 그런 정말 슬픈 현실이죠. 근데 미국은 제가 보니까 자기가 일하고 싶은 만큼 일을 하는 거예요. 일례로 얼마 전에 제 그 주변에 아는 분도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도 80이 훨씬 넘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제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그분은 엔지니어 일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선 상상조차 하기 힘든 거죠, 사실. 근데 저도 한국에 살 때는 이 우물안 개구리라 그러잖아요. 그 제가 우물 안에서 바라보는 세상이 전부인지 알았는데 그렇게 도전을 해보고 나와서 한 15년 살아보니까 정말 이 세상은 넓고 기회는 넘쳐난다는 거죠. 지금도 미국이 생각보다 많은 기회가 있어요. 특히 엔지니어들한테는 지금이 저는 가장 적기고 찬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미국 엔지니어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꿈을 포기하지 마시라. 방법은 분명히 있고 어떻게든 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시면 정말 간절히 원한다면 저는 꿈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정말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 책을 보고 연락을 하셨다고 한다면은 독자분이시니까 제가 팬서비스 차원에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뭐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카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드리는 게 있습니다.